자, 레베이님 무슨 도구를 쓰세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자, 가죽공예를 취미로 하든 업으로 결정을 했던 어쨌든 필요한 건 뭐? 도구죠. 가죽공예에서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는 바로 칼입니다. 가죽공예에서 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커터칼, 두 번째는 구두칼이라고 불리는 가죽칼이죠. 사실 재단, PR 대부분의 영역을 이 구두칼을 많이 사용들 하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재단은 커터칼로 해요. 아마 제 영상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 칼은 보통 PR용으로만 써요. 자, 이런 식으로 PR하는 거죠. 커터칼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지만 정작 중요한 건 이 칼날이에요. 보이시죠? 칼날을 다 꺼내보죠. 많이들 알고 계신 이 커터칼의 경우에는 칼날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칼날과 이 블랙 칼날가 있어요. 자, 이렇게 두 가지입니다. 자, 보통 쓰고 그때그때 잘라버리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커터칼도 갈아서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방법은 간단해요. 자, 이렇게 PR된 면이 있는 가죽을 준비하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동이라고 하는 연마제고요. 이걸 여기에 발라주는 겁니다. 골고루 묻혀줘야 돼요. 그래도 위험물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잘 밀봉해서 보관합니다. 커터칼의 경우는 날이 양쪽에 다 있기 때문에 양쪽 모두 연마해줘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요. 이런 구두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힘을 줘서 이렇게 몸쪽으로 당겨주면 돼요. 잘 됐죠? 자, 이거를 언제 해주느냐? 칼을 쓸 때마다 해주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칼을 써야 된다, 쓰기 전에 한번 하고 또 써야 된다, 또 하고 계속 샤프닝이 나오는 거예요. 저처럼 사용할 때마다 이렇게 칼을 관리하게 되면은 숫돌로 막 가는 그 정도의 관리는 자주 할 필요가 없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거의 한두 번 자를 때마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거의 최상의 이 날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습관을 들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뭐 다른 별도의 도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뭐 칼날, 송곳, 펀치 이 하나로 전부 다 관리할 수 있어요. 이따가 또 추가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은 자죠. 아마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직각자 매니아입니다. 사실 직각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직각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직각자만큼은 될 수 있으면은 조금 비싸더라도 좋은 걸 선택해서 사용하는 편입니다. 정밀한 직각. 그런 면에서 이 제품은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자, 펭귄 마크가 독특하죠. 15cm 짜리입니다. 자, 이렇게 바깥쪽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안쪽을 이용할 수도 있죠. 다음은 그냥 자. 소품 만들 때 가장 많이 쓰는 자가 바로 이 15cm, 조금 더 큰 제품에는 이런 30cm 자. 이런 30cm 자만 있어도 여러분들은 웬만한 작업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새 자를 사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작업을 해줘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이런 자를 처음 사게 되면은 이 엣지 부분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이런 사포 같은 걸로 모서리 부분을 아주 살짝만 이렇게 갈아서 사용을 하면은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외로 이쪽에 끓기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요. 그리고 두 번째 팁은 이런 자를 가죽이나 패턴 위에 올려두고 자를 경우에는 자가 미끄러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지난번 소개해드린 이런 본드를 가지고 자 뒷면에 발라주는 거예요. 아주 얇게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예전에 본드 바른 자국들이 보이시죠? 이렇게 발라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본드를 다 발랐으면 말려줘야죠. 지금 투명해지고 건조가 됐어요. 이제 안 발린 부분과 다르게 저항력이 생겼어요. 마찰력이 생긴 거죠. 자, 이제 본드는 묻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보면 이제 쉽게 밀리지가 않아요. 확실히 덜 밀리죠. 뭐야, 붙은 거 아니야? 달인이 여러분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팁이 될 거예요. 저희 경우에도 자를 새로 구매하게 되면 모두 이렇게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자뿐만이 아니라 이런 줄자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자로 측정하기 힘든 부분들을 편리하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의외로 사용할 일이 많은 도구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은 그리프예요. 지난번 그 새들 스티치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가 있죠. 저의 경우에는 가장 많이 쓰는 2.7, 3 그리고 3.38 요 세 가지만 제 작업대 앞에 꽂아두고 나머지는 서랍 속에 처박아 놨어요. 이 제품은 여러분들이 많이들 아시는 K사 제품이고요. 저의 경우에는 직접 타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괜찮은 브랜드예요. 날이 잘 서 있어서 마킹하기도 좋죠. 타공도 깔끔하게 잘 돼요. 자, 다음은 그리프 라인을 잡을 때 많이 사용하는 디바이더예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S사 제품이고요. 이렇게 바느질 라인 마킹 또는 본딩 라인 마킹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바늘, 실, 본딩과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지난 강좌 때 모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롤러. 본딩을 하고 난 다음이나 실 마감에 많이 쓰고 있어요. 요거는 M사의 제품이고요. 묵직하고 베어링이 아주 우수해요. 조용하죠? 자, 다음은 망치. 롤러와 마찬가지로 본드 그리고 실 마감 등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롤러보다 좀 더 정밀하고 세밀한 부분에 압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쓰기도 하고요.
유명 B사의 제품이고요. 저의 경우는 3호를 많이 씁니다. 딱 적당한 것 같아요. 이 망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망치고 굉장히 무겁습니다. 일명 무반동 H 망치고요. 헤드 부분이 달아도 이 부분만 갈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합니다. 다만 가격이 조금 비싼 단점이 있죠. 대신 가죽공예 뿐만이 아니라 정말 상상도 못하게 다양한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망치예요. 시원해. 자, 다음은 송곳니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종류를 써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 중국산 그냥 저렴한 송곳이고요. 두 개를 쓰는 이유는 용도가 틀리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끝을 살짝만 갈았고요. 이렇게 실을 마감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가열해서 쓰는 용도예요. 얘는 굉장히 뾰족하죠. 패턴이나 마킹 여러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브랜드 이름 잘 기억 안 나네요. 다 아시는 B사의 둥근 송곳이고요. 잘 갈아서 바느질 타공할 때 사용하고 있어요. 같은 B사의 마름 송곳이고요. 그리프 날 크기에 맞춰서 갈아둔 거예요. 본인이 사용하는 그리프 날과 크기가 같아야 돼요. 이렇게 직접 타공이 어려울 때 하나하나씩 뚫어주면 돼요. 자, 다음. 자, 그리고 요런 도구들. 그 엣지 비벨러라고 하는 도구와 이건 정확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저는 조각칼이라 그래요. 보통 피알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조각할 때 많이 쓰니까. 솔직히 말하면 얘는 그렇게 필요가 없는데 이 엣지 비벨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용 빈도가 높은 도구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가장 여기 날폭이 좁은 타입을 쓰고 있고요. 이제 모서리 부분, 엣지 부분을 깎아줄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잠깐 사용하는 걸 보여드리면 이렇게 약간 하드 타입의 가죽을 사포로 정리하면 이 부분 보이시죠? 이걸 이 비벨러로 정리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확실히 정리됐죠. 자, 이 도구들은 날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많이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날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매번 사용할 때마다 관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런 엣지 비벨러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래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똑같이 청봉을 준비할 건데 여기서 가죽이 아니라 바로 이 실을 이용할 겁니다. 우선 실의 굵기가 이렇게 비벨러의 날보다 아주 살짝 작아야 됩니다. 자,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붙여주고 여기 이 실에 연마제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빠르고 강하게 한번 볼까요? 나가는 게 예술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게 어떤 브랜드의 도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작업 결과물이 틀려지는 거예요. 관리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몇 년이고 쓴단 말이죠. 몇 년이고 쓰면은 당연히 나중에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제품의 퀄리티는 말할 것도 없겠죠. 관리는 그때그때 매일 해주는 거 그게 중요해요. 사포를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제 저는 사포 종류를 이렇게 3가지 해가지고 쓰는데 엄밀히 따지면 4가지죠.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제가 확실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물품을 제공받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이거는 사포가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게 사포 홀더예요. 끼워서 사용을 하는 거고 이게 고무 재질인데 솔직히 말하면 이게 브랜드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고 산 거라 가지고 어디 가서 샀는지 그건 확실히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됩니다. 고무죠. 자, 이 크기에 맞춰서 종이 사포를 잘라서 이런 식으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크기에 맞게 미리 잘라두면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400방, 600방, 800방. 지금 얘는 모양이 살짝 다르죠? 원래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 부분을 좀 갈았어요. 약간 라운드 형태의 사포가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뭔 말인지. 자, 다음 스펀지 사포. 말 그대로 스펀지 형태죠. 한쪽은 첨방, 한쪽은 광내는 용도.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자, 엄밀히 따져서 얘랑 어떻게 사용에 구분을 하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하드하잖아요. 아니 굉장히 하드하잖아요. 플랫하게 만드는 데는 이런 하드한 사포를 써야 됩니다. 넓은 면적이든 좁은 면적이든 플랫하게 만들 때는 딱딱하고 하드한 사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 사포 홀더가 좋은 점이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스펀지 형태의 경우에는 굴곡이 있거나 라운드, 플랫할 필요가 없이 약간 그 라운드진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런 스펀지 사포가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약간 이 하드한 스펀지에 이 종이 사포를 입혀서 또 이런 스펀지 형태의 사포를 만드는 방법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진짜 많은 분들이 인스타 다이렉트로도 너무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골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바느질 할 때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 바느질용 골무가 아니거든요. 제가 여러 가지 골무를 사용해본 결과 그래도 얘가 굉장히 마찰력도 좋고
좋고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다른 이런 종류의 골무들도 많이 써봤는데 문서를 많이 다루시는 이런 직업군에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골무가. 그래서 문서용 골무인 거고, 제가 왜 좋아하냐면 일단 굉장히 튼튼해요. 지금 이 앞에 이런 부분 때문에 바늘을 잡았을 때 바늘이 미끄러질 염려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골무도 단점이 있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은 이 제조 회사에 진짜 전화를 해서 투명한 거나 하얀 거를 좀 개발해 달라고 제가 전화를 하고 싶은데 일본어를 할 줄 몰라가지고, 이 주황색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 흔히 말한 내추럴 105번 칼라 이런 흰 색깔 계열의 실을 사용을 했을 때는 이제 끝부분이 바느질을 오래 하면 할수록 약간 주황색 물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스티치 강의에서 설명드렸죠. 그 실을 길게 잡는 이유도 뭐냐면, 마찰이 가장 많은 그 바늘 끝부분 뒤쪽 그 실들은 골무 아니면 손대 이런 것 때문에 더러워지기 때문에 제가 실을 길게 잡는다고 그때 설명을 드렸죠. 그 외에는 단점이 없는 아주 괜찮은 골무예요. 자, 일단 시간 관계상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에 광고 하나도 없었고요. 다만 여러분들이 이 도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들어 봤고요. 혹시 이 영상이 반응이 괜찮으면 2탄도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2탄, 3탄 할 수 있을 정도로 소개할 도구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뭐가 필요할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필요합니다. 해야 되나 이런 거. 진짜 한번 좀 해줘라.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끝. 됐지?